민주당이 지금 공산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끝내 폭발했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의 실명을 공개하며 던진 경고.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 뭐 김용민 목사, 뭐 친명계 패널 누구, 뭐 신인규, 김규현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아라. 나가 죽어라. 니들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 너희들은 뭐 패널 할 자격도 없다. 그냥 국힘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욱 매블쇼에 그 주요 패널들을 보세요. 한 달 전까지의 주요 패널들이 누구였죠? 맨날 나오는 사람? 강성필, 신인규, 김규현, 최진봉, 오윤혜 거의 뉴 이재명 계열의 패널들 데리고 최욱이 방송을 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친명계 의원들, 박지원 의원 뭐 해갖고 다들 공격하더라고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실패할 것이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실패한다, 성공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되게 그냥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저보로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도 유시민 작가님처럼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미 많은 지지자들이 마음이 식었고 등을 돌렸고 검찰개혁도 안 하는데, 검찰개혁도 안 해서 민주당의 오래된 지지자들은 마음이 식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뭔가 정계 개편을 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 이게 될까요?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게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도 구조적 다수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과 유일하게 생각이 거의 다른 부분 하나가, 구조적 다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단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대한민국은 보수가 그냥 구조적 다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구조적 다수인 어떤 그런 정치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잘해서, 민주당이 구조적 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가 구조적 다수인 요거는 좀 깨트리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공감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유시민 작가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근데 다만 그런가? 유시민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저거는 좀 그런가? 저게 아예 불가능한 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구조적 다수가 보수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강하게 공감합니다. 이게 위험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정계 개편이 됐든 뭐가 됐든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도 나왔으니까 지금 이 현재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인유한이든 무슨 뭐 이병태든 뭐 이해운이든 계속 저쪽에서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당 안에 받고 하는 것들도 뭐 그런 연장선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고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터놓고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면 잘 되겠습니까, 일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부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있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사회적 화두로 던졌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권력의 상당 부분을 보수정당에 나눠주고서라도 연정 형태로 최소한의 개혁은 좀 하고 싶어 라고 화두를 던졌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저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욕을 바가지로 했던 사람이고, 대연정은 지금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 노무현 대통령 부상 중에, 이런저런 부상이나 정책 중에 지금도 저는 대연정은 잘못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상이 있다면 던져서 사회적 토론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수기, 공감, 간극을 좁히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혼자 꿍꿍이를 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그냥 억지로 뭉개면서 가려고 하는 방식은 안 된다. 지금 검찰개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정계 개편이나 판을 바꾸려는 시도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민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조 틀레이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에서요. 좋아요. 여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이 뇌파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언어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학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그런 고급진 얘기, 유시민 작가님처럼 잘 멋지게 비유하거나 뭐 지식인의 얘기를 갖고 오거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해서 바로 그냥 기자가 돼서 취재 일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뭐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제가 사용하는 언어처럼 쉽고 명확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기서 나아가서 더 좋아했던 거는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른 그 어떤 정치인과 비교해서도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몇몇 부분, 앞에 얘기했던 거였죠. 정계 개편, 검찰 개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어가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해석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문조 땡땡땡 이런 멸칭과 조롱을 하는 사람은 아유 니네 대통령 뜻도 몰라? 우리가 대통령 뜻 알아. 대통령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유시민이나 뭐 정청래나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대통령의 언어는 분명히 해야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란범이었던 윤석열도 언론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윤석열 발언을 따가지고 전달해주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유시민 그리고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모든 언론, 모든 평론가,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을 합니다. 그나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도 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견제받고 비판받는 거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민간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요. 난 이거는 참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 플러스 무섭다까지 가는 건 뭐냐.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시민을 같이 혐오하지 않는 최욱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 관점. 이거는 이제 무섭다거든요. 앞에는 나는 이상하다. 뒤에 거는 좀 무섭다. 내가 욕먹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아니고 최욱 MC의 워딩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최욱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되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보는 현상이 언론 현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기성매체, 조중동, 한경호가 한 팀이 됐습니다. 얘들만 한 팀이냐? 민주당의 주류까지 한 팀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김어준, 유시민을 신랄하게 까고 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현상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기성매체가 한 팀이 돼서 누군가를 깐다? 그러면은 답은 좀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욱이 또 하나 정확하게 여기서 더 나가서 지적한 게 그 부분입니다. 유시민 까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정청래 까는 거 좋고, 뭐 조국, 뭐 공격할 수 있죠. 깔 수 있죠. 그 까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규정해서 까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공산당이나 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혁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혁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혁명이 위대하다고 칭송하지 않으면, 회색 분자처럼 있으면 적으로 규정합니다. 공산당은. 이런 일이 왜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장 좋은 예가 본인이 알죠? 최욱입니다. 최욱 매블쇼에 그 주요 패널들을 보세요. 한 달 전까지의 주요 패널들이 누구였죠? 맨날 나오는 사람?
강성필, 신인규, 김규현, 최진봉, 오윤혜 거의 뉴 이재명 계열의 패널들 데리고 최욱이 방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강욱 나오고요. 어쩌다 한 번, 몇 달에 한 번 유시민 나오는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걸 못 참고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유시민이 나와서 얘기할 때 거기에 유시민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최진봉 교수나 오윤혜 씨 없었습니까? 반대하면 되잖아요. 발언권 뺏었습니까? 본인들이 얘기 못 해놓고 그래놓고 유시민 불렀다라고 조불쇼가 되는 겁니다. 조국 한번 불렀다고 조불쇼가 되고 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민주당 안에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네. 대통령의 구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옳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내가. 네, 저는 하여튼 인간 이재명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해요. 그가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하는 길로, 위험한 길로 또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인생을 응원하는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뭐 유시민은 적으로 규정됐으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정책적으로, 정치적 노선이나 혹은 비평가로서 정치인을 또 비판할 수도 있고요.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간 이재명만큼 그 애가 살아온 그 삶을 봤을 때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편들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심이 느껴지는데 하나만한 얘기겠죠. 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자칭 호위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들이 하는 또 유심에 대한 비판을 보면 누가 진심이냐 이렇게 보면 저는 유시민이 더 진심인 것 같거든요. 유시민이 더 민주당을 위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도 유시민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죠. 이번 대선 전까지 저쪽에 있다가 보수 정당에 있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뭐 탄핵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사 갈아타서 유시민,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너는 민주당의 적이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치고 있어요. 민주당의 주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패널들의 그 공격. 예?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 보수 정당에서 이재명 신랄하게 공격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한 1, 2년, 한 2, 3년 됐겠네요. 이제 집권 1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갈아타서 유시민, 정청래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고 공격하는데 김어준. 거기에 박수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뭐 이해해야죠. 저는 이해 안 되는데 뭐 저마저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공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뭐 임PD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신방과 졸업했으면 참 배우는 거 없는데 신방과 졸업하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배웁니다. 예, 요 말. 이거 안 잘랐네요. 존 스튜어트 밀.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다수가, 모든 사람이, 99명이 생각이 다른 한 명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독재자 한 명이 99명의 입을 틀어막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의견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소수 의견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된 거 보면. 특정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나가 죽어라. 민주당에서 없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저랑 생각이 다른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 뭐 김용민 목사, 뭐 친명계 패널 누구, 뭐 신인규, 김규현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아라. 나가 죽어라. 니들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 너희들은 뭐 패널 할 자격도 없다. 그냥 국힘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욱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묵묵히 그 공격을 받으면서 또 인내하고 참으면서 갈라치기는 하면 안 된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당무 개입을 안 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었어요. 자기는 당에 관해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예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정부를 분리시켰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면 국힘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냥 청와대의 생각,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민주당의 생각이 돼야 된다. 이게 찐명파리 국회의원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이게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반명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자꾸 강요를 하고 마치 이게 민주당을 위하는 거다?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응?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큰 착각이에요. 내가 민주당 대표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민주당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모두 내 말을 들어라. 근데 기존에 있던 모든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 판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치했던 세력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달라. 이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정청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2007년 대선 때 이재명 지금의 대통령과 정청래가 같은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그거 같아요. 딱 과거부터 정치했던 세력들은 사실상 뒷방에 뭐 늙은이들로 전락시키거나 옷을 벗기고 지금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제 재선이 되고 또 초선으로 들어와서 점점 그 뉴 이재명 세력들의 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요즘 여러분들 어쩔 때 보면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지금 대통령을 어느 순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근데 너무너무 웃긴 거는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주당을 욕하고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을 욕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제가 마음 한 곳이 좀 편안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사실 진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반명 소리 들을까 그리고 혹시나 대통령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말을 아꼈잖아요. 우리 근데 사실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설마 하면서 그 찐명파리들이 대통령의 뜻을 곡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애써 우리가 눈을 흐리게 봤죠. 의심은 가지만 우리가 그냥 흐린 눈으로 보면서 그 주변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애정이 많이 남았던 것이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모든 분란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것들이 설쳐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데 뉴 이재명 세력들이 뭐 기반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지네끼리 저렇게 뭘 무슨 깡으로 여러분들 설쳐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믿는 구석이 이재명이니까 이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지네가 확실히 아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나한테. 왜 정청래를 이재명이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왜 정청래가 이재명의 반기를 들었어요? 이래요. 오늘 제 친구가 낮에 저한테 물어본 게 왜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눈에는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걸로 보이니? 아니 언론들이 친청대 친명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어갔고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를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거는 먼저 상황상 맞지 않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그런 이재명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점점점 실체를 알아가니까 마음이 떠나갔지만 처음부터 친청대 친명이라는 구도를 언론이 만들었잖아요. 정청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인기가 제일 높고 대통령의 힘이 제일 강할 때 반기를 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데 왜 노골적으로 설마 우리는 계속 정청래는 제가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존심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정청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진짜로 이재명을 위해서 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반명. 그쵸? 진짜 저 뉴 이재명 세력들 정청래 같이 말 아끼고 대통령이랑 독대도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도 독대했냐 하는 일은 말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모도 당하고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제가 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정청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찐명파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야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고
집권 1년 차고 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고 하지. 2028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인데 그때 가서 정청래가 지금의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가 공천을 청와대와 논의를 하겠냐.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온리 이재명만 외치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는 이 공추모 세력들과 더미초 세력들, 뉴 이재명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공천이 날아갈 위기에 있으니까 지금 개혁이니 내란 정산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지금 자기 배지를 위해서는 김민석을 바지로 세워서라도 김민석을 이용해서 김민석이 여러분들 아마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당원당규 개정이에요. 그거 제가 거짓말 하나 보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쟤네들이 그러면 정청래가 더 공정하게 2028년 공천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쟤네들은 2028년 공천을요,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당대표가 마음 놓고 휘두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김민석이 되면 정청래는 여러분들 전략 공천하지 않겠다, 모든 지역에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1인 1표제와.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개파를 갖고 있는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경선에서 통과되니 떨어지니 이게 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2028년 공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바로 정청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때문에 왜 공천을 받지 못하냐? 정청래는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뉴 이재명 세력들은 심판에 이미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배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청래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죠? 김민석을 당대표로 세워서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1인 1표제를 표의 등가성을 다시 무력화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조직을 가지고 지역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자기네들이 2028년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생각하는 게 정청래는 무조건 아무리 그때 가서 청와대가 전략공천 이렇게 해줘라 해도 말을 듣겠냐. 그 의심을 가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번에 전략공천 청와대가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청래가 했다고? 정청래가 송영길을 인천 연수에 했어? 김남준을 인천 계양을에다가 하고, 정청래가 하정우를 부산에다가 하고, 김용남을 평택에다가 하고,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청래 이번에 전략공천 행사 안 한다고 얘기한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까놓고 얘기하면 전부 청와대가 이번에 민주당 선거 전략공천 이런 거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국힘당과 다른 게 뭐야? 아니 국힘당과 진짜 국힘당과 다른 게 뭐냐고. 아니 그 김영선이 하나 그 자리 하나 주라는데 말들이 많네. 그 김용남이 그 없지 않아 그 공천 주라고 했더니 말 안 듣네.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고. 내가 보면 더해. 국회도 눈치 볼 거 없이 지네가 밀어붙이면 되고, 진짜 여러분들 선호투표제 바꾸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손바닥 뒤집듯이 느닷없이 홍기원이라는 애가 무슨 난 이거 검찰 강화법을 들고 나와갖고 그 12명 사인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맞아?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냐고. 유시민을 향한 집단 린치, 그리고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곧바로 적으로 낙인 찍는 이 광기,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공산당식 갈라치기, 그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이제 똑똑히 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보청년 리포트였습니다.